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 도미니크 로로의 작은 집을 예찬한다 라는 책입니다. 작가 도미니크 로로는 프랑스의 수필가인데요. 미니멀리즘의 선구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프랑스인이지만 동양 철학과 사상에 매료되어서 일본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고요. 미니멀리즘에 관한 유명한 책들을 여러 권 집필했습니다. 아마 이 작가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미니멀리즘을 처음 알게 되고 지금까지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 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번에 읽은 이 작은 집을 예찬한다. 이 책은 제목에서 무언가 따스함, 아늑함 같은 것이 느껴져서 고르게 되었는데 역시나 읽는 내내 저에게 편안한 휴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조용한 산속의 작고 정갈한 오두막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또 다양합니다.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인생 대부분을 힘들게 일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정작 우리는 일에 치이고 바빠서 큰 집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작가는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의 시간과 자유가 늘어나는 진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저는 진짜 작은 집에 살고 싶은데 아직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아주 작은 집으로는 이사 갈 수 없지만 최대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딱 이 시기에 이 책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작은 집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잘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작은 집을 예찬한다 중에서 제가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이 작다고 속상해하며 더 넓은 집에서 살기를 꿈꾸는 사람은 많다. 한편 집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대출을 갚기가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작은 집을 찬양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그들은 큰 집보다 작은 집에 더 많은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작은 집에서는 걱정과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시간이 늘어나고 쾌적함도 한층 커진다. 기술이 발전하고 터무니없이 큰 것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소비의 제국이 그 세력을 넓혀갈수록 우리는 현명한 절제로부터 멀어진다. 작은 집에는 큰 집보다 걱정을 덜 초래한다는 이점이 있다. 큰 집에서는 집의 노예가 되고 만다. 공간이 크다는 것은 피로와 책임, 산만함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간이 넓을수록 삶이 쾌적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관심과 염려가 오로지 집에만 쏠리게 될 수도 있다. 집을 관리하고 꾸미랴, 그 비용을 대기 위해 야근하랴, 주말이면 잔디를 다듬으랴, 거미줄을 거두랴, 창을 다시 칠하랴. 삶이란 정말 이런 생활의 연속일까? 집의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집을 청소하고 보수하고
단장하고 보호하는 것보다 좀 더 가슴 두근거리는 일은 없는 것일까? 주는 식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제약 없는 삶을 위한 전제 조건에 그쳐야 한다. 작은 집이 정돈하기 편하고 유지 및 관리도 쉬우며 빌릴 때는 물론 이사할 때도 큰 집보다 수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집이 본질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존재의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와 활기를 완전히 충전해주는 일 말이다. 따라서 집은 무엇보다 평화로운 장소, 기쁨의 근원이자 근심 없는 곳이 되어야 한다. 물질적 풍요는 우리를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만든다. 허세를 부리고 거들은 피우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삶,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아주 조금만 소유하는 삶을 통해 행복에 가까운 안락함에 이를 수 있다. 물질적 재산을 대부분 처분한 사람은 수제곱미터의 공간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집을 포함해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는 불필요한 소유에 정신을 흐트리지 않기,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물건들에서 노연하기, 필요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이런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근심 없는 가벼운 마음을 되찾고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 이런 마음이었다. 그러나 소유에 대한 갈망과 과시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제한된 단순한 공간, 걱정도 어려움도 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은 중력에서 벗어난 듯한 놀라운 독립의 감각을 선사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이 막 시작된 지점에 있으며 그 앞으로 삶이 한없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게 소유한 사람이 역설적으로 삶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선종의 현자는 어지러운 집에서 사는 것만큼 빠듯한 시간 속에 사는 것도 어렵다는 가르침을 준다. 틀림없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저 덜 소유하기만 하면 된다. 집의 면적이 좁으면 당연히 소유물도 적어진다. 만약 50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의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일단은 모든 물건을 가져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 쌓여있는 물건을 보면 곧 깨닫게 된다. 이 필요 없는 물건들 때문에 숨이 막혀온다는 것을. 게다가 작은 아파트보다 큰 아파트를 어지르기가 더 쉽다. 뭔가 계속 해야 한다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집을 유지해야 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큰 집을 작은 집으로 바꿔라.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깜짝 놀란다. 일단 모든 정리정돈을 마치고 집안을 조금 꾸미면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찾고 나면 더는 할 일이 없다. 이제 꿈꾸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을 일만 남는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사라진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수선하고 보수하며 보내는 인생은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러운 인생은 스스로를 가꿀 시간,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탐험하며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은 영역에서 풍요를 누릴 시간을 갖는 것이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은 평온함을 부른다. 드넓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느끼기 어렵거나 손에 넣기 불가능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귀중한 평온함을 말이다. 정리정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평정이 찾아온다. 자그마한 거처는 사회적 제약에서 비롯되는 근심과 불안, 인간의 비참함을 치유해준다. 집에서는 균형을 회복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휴식을 되찾아야 한다. 집은 몸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신을 살찌우며 장수에 대한 근심을 덜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소란 대신 평온함이, 피로 대신 활기가 자리하는 곳 말이다. 생명의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도교의 대가들은 몇몇 귀한 상징물, 화분약간, 작은 정원석으로 꾸민 정원,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두루마리 그림으로 장식한 아담한 집에 만족한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매혹시켜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행복이란 아주 단순하게도 인격적 성숙이라는 비전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가장 열망하는 일,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일 말이다. 간결한 가구만 갖춘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한 방에는 활기가 넘친다. 그런 방에서 생명력을 지닌 모든 것이 비롯된다. 유리창을 닫고 식사를 준비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걱정 없이 책을 읽는 것 같은 가장 작은 일에서도 느껴지는 기쁨, 그리고 고요.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서 해방되면 더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된다. 그와 같은 인생의 단순함 덕분에 무엇이든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두는 세상의 경박한 영혼은 술이 깨듯 정신을 차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요동치는 물 같던 영혼이 잠잠해지고 마음 깊숙이 숨은 구름 같던 불안이 위로 떠올라 마침내 흩어진다. 그리하여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상적인 집이란 존재하는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이상적인 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집이 한 사람의 일생 동안 내내 적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집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이상적인 집이 존재한다. 이상적인 집이란 특정한 욕구에 상응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 욕구는 넓이가 될 수도, 환경 또는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달라진 욕구에 더는 응하지 못하게 되어 무언가 변화해야만 할 때 때때로 비극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장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아이들이 자라 집을 떠나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는 집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거나 적은 연금으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는데도 상점이나 이웃집, 그리고 병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집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잘 살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지혜를 원한다면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자. 유연성을 발휘할수록 덜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흐름을 움직일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인생이 흐름에 휩쓸리기 전에 말이다. 손을 놓아버리거나 변화를 의심하거나 자기 인생의 주인과 선택의 주체가 되기를 그만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새로운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통찰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 다음에는 행동해야 한다. 환경을 바꾸고 소유물의 수를 줄일 때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두려운 일이면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지게 된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머무르는 장소를 바꾸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더는 전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같은 일상을 살지 않게 되며 물질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된다. 그리고 다른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평선이 어렴풋이 나타난다. 작은 것 하나하나도 넓은 집에서는 지니지 못했던 중요한 의미를 띈다. 작은 공간에서의 삶은 삶의 매 순간을 더 강렬한 방식으로 그 어떤 제한이나 계산도 없이 더 잘 보고 더 잘 음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큰 집보다 작은 집에서 단순하게 생활하는 편이 훨씬 더 쉽다. 초조함, 혼돈, 신경증, 우리를 현재의 순간과 갈라놓는 장애물들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소소한 일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미건조한 일상의 권태는 완전히 새롭고 유쾌한 기분으로 탈바꿈 한다. 작은 공간에서 삶으로써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현재의 순간에도 더 충실한 자신이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더 강렬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리듬을 한 박자 늦추어 사는 쪽을 택하고 있다. 돈을 좀 덜 벌고 사치를 덜 누리고 더 작은 집에 살더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실 집이 있다 한들 그 집에서 보낼 시간이 전혀 없다면 숨을 돌리고 빈둥대고 느긋하게 즐기며 살 수 없다면 그 집의 대출을 갚기 위해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집의 넓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남은 시간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을 사는데 늦은 때란 결코 없다. 이런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들은 돈이 단지 물질적 재산을 마련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안전,
지식, 평화,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험을 사는데 더욱 중요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혼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다시 자기 인생을 손에 넣고 더 기분 좋은 삶을 스스로에게 선사하는 것이다.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지닌 경우가 흔하다. 그들의 인생은 조각조각 파편화되어 있다. 그들은 더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강박적인 허무함 속에서 살아간다.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최대한 많은 물건을 처분하면 흩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삶은 다른 차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작은 집을 예찬한다를 읽고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